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러면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박준현 운용력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치주 투자 이 시간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좀 많이들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로 갔을 때 또 그 가치주 투자의 기준에 맞는 종목을 엄선했을 때 정말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다. 이렇게 또 개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최근에 이슈화됐던 한 분과 또 매치가 되더라고요. 운용력님, 네. 최근에 카이스트의 한 교수님이 자신만의 어떤 투자 관점에서 종목을 골라서 아주 높은 수익을 거둬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도 그런 이익이 보장된 채권 같은 주식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비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금리가 워낙 낮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 방법을 제가 소개해 좀 드리고 있는데 저도 우리 권민환 앵커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어떤 매매 내용을 그분도 나름대로 현직 교수지만은 투자관과 투자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원칙 자체도 결국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워런 버핏의 투자관과 투자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4억 가지고 400억 가까운 큰 수익을 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내용 자체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에 좀 투자하라 얘기를 좀 하면서 그분의 어떤 그 내용 자체 매매 내용과 투자 원칙도 함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따 좀 그분의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자체는 나타났듯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형 종목에 투자하자. 일반적으로 투자의 원칙, 리스크가 있으면 로우 리스크면 로우 리턴이죠.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없으면 수익이 없는 게 자산 운용의 원칙입니다. 또 리스크가 크면, 즉 하이 리스크면 그만큼 따라오는 기대 수익도 큰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투자 원칙인데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꼭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스크가 적다고 물론 리스크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 자체는 적은데 이분은 맞습니다. 로우 리스크면 로우 리턴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이 리스크라고 그래요. 높은 주식을 리스크가 큰 종목을 투자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수익도 하이 리턴 즉 기대 수익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우 리턴이고 로우 리턴이고 큰 손실이 나오는 게 주식 투자의 속성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저금리라고 그랬습니다. 저금리다 보니까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1인 서비스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목적 자체가 그래요. 보면 대체적으로 안정성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어떤 부분들. 수익보다는 워낙 금리 자체가 나기 때문에 금리 이상의 어떤 플러스 알파 이상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현재 들어간 자금 자체가 지금 고객 예탁금이 20조 원이 넘어섰죠. 2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직접 최근에 그 주식형 쪽에서는 펀드가 13일 연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자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또 저금리 시대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하신 분이 올가에 가치 투자에 쓰시긴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자산가치 투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그 전에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PER이 낮은 종목이라든가 배당순이라든가 자산가치가 뛰어난 종목들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용도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형 종목을 투자를 하자. 그런 종목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추구하자는 건데, 일단은 리스크라는 자체는 로우 리스크라는 자체는 안정성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쪽이죠. 일단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일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발을 보겠지만, 일단은 로우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잃지 않는 투자에 근거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산 가치죠. 자산 가치. 일단은 과거의 미래에도 수익 가치 자체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 과거의 자산이 얼마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산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되는 거니까 그 자산이 얼마가, 그 자산에 근거해 가지고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을 결정하는 게 로우 리스크의 어떤 가장 근접하는 그런 매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또 관련 종목들이 낮은 베타로 나와 있습니다. 베타 개수로 표현이 좀 되는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베타 개수가 높죠. 이제 자산가치, 즉 로우 리스크에 기반한 그런 매매를 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낮은 저베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매를 좀 할 거고요. 반면에 이제 하이 리턴, 수익을 먼저 생각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성이겠죠. 향후에 그 기업이 얼마만큼 수익이 증가될지, 결국 수익이 증가돼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할 건데, 일단은 수익성이라는 자체가 성장성 자체는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즉 자산 가치는 과거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분식 해결을 하지 않는 한 어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 부분 자체는 미래에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관점에서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자산 가치에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안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매매 스타일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한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통하는 부분 자체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함께 보는 투자 방식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런 버핏의 약간 더 진일보적인 어떤 판단 방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런 버핏은 초기에는 자산 가치에 중점을 두는 매매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성장성, ROE 지표를 많이 강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안정적 성장주 투자가 정당이지만 저금리 시대에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로우 리스크 안정성과 자산 가치와 낮은 베타에 기반한 어떤 매매를 하는 게 적당하다. 개인의 매매 성향에 따른 그런 또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가치보다는 좀 밑에 있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안정적 성장주 투자를 하고 있는 오런 버핏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따가 이제 그런 어떤 종목 중에서 로우 리스크와 안정성을 강조한 그런 종목도 제가 미시간이라든가 오런 버핏이라든가 또 레전드 방송에 출연해드리고 있는 어떤 종목들, 그런 어떤 종목들인지 이따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가들 매매 형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들이 일반적인 매매 패턴입니다. 지나치게 성장성만 가지고 수익성만 쫓아간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시세에 따라서 따라가는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조금 전에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수익이 크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최근에 대우증권 자료를 2014년 나온 자료를 보게 되니까, 즉 리스크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함께 기대 수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과거 통계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큰 종목들은 손실이 컸고, 리스크가 적은 종목, 즉 베타 개수가 낮은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성이 훨씬 뛰어났다는 거죠. 즉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반적으로 투자의 원칙 자체가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턴이 아니라 하이 리스크 종목 자체는 오히려 기대 수익 자체가 낮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가급적 로우 리스크이면서 하이 리턴의 종목을 좀 추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형 투자와 현재 업종별로 제가 생각해 본다면, 안정성을 강조한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장에 본다면,
은행이라든가 철강업종, 통신업종이 해당이 좀 되겠죠. 그렇죠. 상당히 정말 안정적으로 접근한다. 이들 관련 종목들은 주가 자체가 아직 주가 자체는 저점이지만 업황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가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들 관련 종목들이 조금 전에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이 0.5배 되는 수준이죠. 은행업종이 지금 PBR이 0.4, 0.5배입니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못 가는 쪽인데, 철강업종도 마찬가지죠. 워낙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 PBR이 0.5배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 세아정강 같은 경우는 0.4배 되는 수준이죠. 이들 기업들은 안정성이 있고, 또 은행업종도 마찬가지죠. 또 배당을 해주죠. 그렇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25만 원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3% 정도 되는 거니까. 철강업종 같은 경우 세아정이라든가 그런 정도 마찬가지. 통신업종도 주가 부진하자 그런 어떤 부분이죠. 이런 또 종목들은 정말로 노후에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기예금에 넣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또 종목들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형 투자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개인지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패턴형의 종목이라 봐야 될까. 반면에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투자.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투자인데, 일단 조금 전에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쪽은 개인 투자가들이 하이 리스크가 크니까 기대수 클 거라고 들어간 종목들이 이런 거 종목들이죠. 테마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들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함께 수익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테마성 종목들을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10년도 이후에 테마성 종목들 2차 전지라든가 무선 충전이라든가 3D 프린트라든가 대선 관련 테마 종목들이라든가 금강 개발이라든가 해외 자원 개발 관련 테마 종목들 주가 흐름을 보시죠. 그래서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수준이죠. 거의 20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시점에서 저점에서 사신 분들 잘 매매 수익을 내겠지만 이들 종목들이 다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하는 성향의 종목들이죠. 그렇죠. 이런 또 종목들이고, 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지나치게 성장 게임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게임 관련 종목도 컴투스만 게임 추세가 좀 살아있지만 대부분 종목들 고점에서 지금 40~50% 많이 빠져 있습니다. 게임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그 리스크가 크다는 것 자체는 게임 하나 런칭이 잘 돼가지고 수익이 나야 되는데 또 그 게임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게임 자체가 진행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게임 자체가 또 1년, 2년 일반 소비자 제품처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되는 게 아니라 한번 인기가 사라지게 되면 또 다른 신작 게임이 나타나지 않는 한 또 그 회사의 실적 자체가 급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이들 어떤 종목들은 가급적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가들한테는 해당 매매를 자제해야 되는 그런 패턴형의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그래서 그렇다면 안정성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 제가 12월 11일 날 방송했던 종목들, 그렇죠? PER 종목의 낮은 종목, 리스크를 감안해서 안정적 투자한 종목들을 제가 현재 시점에서 검증을 다시 해봤는데 주가가 많이 떴어요, 이 종목들이요. PER이 낮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근데 동원개발이 맨 위에 있는데 당시에 28,850원이었습니다. 12월 10일 날 이 시간에 방송을 할 때. 그때 보면 PER이가 4.3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하신 분들한테 이들 종목들이, 아니야, 4.3이라는 자체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PER의 역수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랬습니다. 20%죠? 20%죠. 그렇죠? 저금 금리가 1.7인데 예상 수익률이 20%면 사야 되는 거죠. 여기다 배당도 있는 회사니까. 근데 주가가 현재 거의 8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사조 회표가 당시 11,750, PER이 4.5배였는데 21,000원 정도. 그렇죠? 대부분 이제 삼양 제넥스 같은 경우 무려 98,000원이었는데 162%가 떴네요. 당시 PER이 6.7배밖에 안 돼. 6.7이라는 것 자체는 주식투자 예상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15%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들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적은 상태였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리스크가 큰 종목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하고 안정적으로 매매하신 분들과 어떤 수익률 차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대박을 노리고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리스크가 큰 종목, 테마성 매매한 종목들은 결국은 일시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또 한 번 매매하다 보면 손실 나는 거고, 그렇죠? 또 한 번 수익이 되겠지만 다시 내려오는 이런 어떤 종목들이 개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고 조금 전에 공격적 리스크가 큰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반면에 안정적으로 매매한 종목들은 중간에 굴곡이 있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 상승한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안정성이 강조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가들에게 이제 매매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것들이 안정적 오런 버핏형 어떤 안정적 성장률을 가지고 하는 매매하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와서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보니까 이공계 쪽의 교수입니다. 카이스트 교수인데
최근에 많이 이슈화 됐던 쪽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 2000년도 이후에 워런 버핏을 꿈꾸면서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과 투자관을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제도권에서 뭐 한국 투자 밸류 자산 운영이라든가 신형 자산 운영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메리츠 자산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한가름 투자 자문이라든가 VIP 투자 자문이라든가 SF 플러스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과 매매 철학을 가지고 매매하는 쪽인데 그들 쪽이 제도권이라든가 제약권에서 상당히 수탁고가 늘어나고 수익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수탁고에 비해서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종합주가지에서 2배, 3배 정도 수익률이 뛰어나는데 제약권에서 최근에 이슈화 됐던 분이 카이스트 교수라는 분이 그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카피를 해놓은 건데 카이스트 교수가 4억으로 400억 원을 벌었다. 현직 교수로서는 이렇게 과거에 경제학자인 케인즈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한 30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데 그분 이상의 어떤 수익을 냈다. 뭐 그랬던 기사가 떴는데, 자, 이분이 어떤 쪽에 어떤 주식을, 대표적으로 어떤 주식을 매매해서 알려졌냐? 부산방직이라는 주식을, 이분이 3월 중순 정도에 한꺼번에 거의 3일에 걸쳐서 약 4만 5천 주를 매수했더라고요. 매수하자마자 거의 알려지면서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10억 정도의 평가 차익이 났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좀 뜨면서 이분의 어떤 매매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 사람이 4억을 가지고 400억의 자산을 만들었고 어떠한 투자금과 어떠한 매매 원칙을 가지고 매매했느냐가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대한방직을 왜 매매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방직의 일단은 보게 되면 거의 소형주죠. 매출액은 없습니다. 실적 자체도 거의 영업이 자체도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본 부분 자체는 이제 이걸 먼저 봤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분도 자체가 자산 가치를 먼저 보는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쪽이기 때문에 이분이 돈에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3억을 가지고 종잣돈을 가지고 대출까지 해가지고 약 4억을 마련을 해가지고 첫 해에 8억을 만들었고 8억을 계속적으로 불리면서 오늘날에 400억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 현재 300억인데 추가적으로 차입까지 해가지고 400억 정도 자산이 좀 되는 게 뭐 4억 가지고 약 300억 이상의 돈을 번 것 같습니다. 즉 거의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약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한 거죠. 즉 꾸준하게 연평균 적게는 30%에서 100% 정도 꾸준하게 늘렸던 자금이 거의 10년이 지나니까 결국은 3억, 4억이 400억이 됐다는 거겠죠. 됐는데 자, 이 종목을 왜 사는지 자, 부산 방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3, 4, 4, 5년 전에 부산 방직을 저도 매매했던 주식입니다. 저랑 매매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방직이라는 회사 자체는 부산 방직 회사 자체는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업력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60년, 70년이 됩니다. 워런 버핏이 업력을 상당히 많이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래된 회사를 선호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워런 버핏이 초기에 버크셔 해서의 방직 회사를 샀는데 거의 비슷한 어떤 맥락인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지금은 594억인데 그분이 살 때는 시가총액이 520억이었습니다. 520억이었고 현재 상장 주수가 80만 주죠. 80만 주 안 돼. 이게 대주주 지분이 47만 주니까 소액 주주가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이 15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의 거래량이 안 되는 주식을 이분이 5.7% 정도 주식을 좀 샀는데 자, 일반적으로 거래 안 되는 주식들 개인 투자가들 거래 안 되는 주식 어떻게 매매해? 그분은 3일 만에 4만 주를 샀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거래가 1000주, 2000주밖에 안 되는 주식입니다. 근데 뭘 보고 샀겠습니까? 이걸 보고 샀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이 샀던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영업 실적 자체는 별론데 샀던 부분 자체는 이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움코첸 지분, 이 회사가 리움코첸 지분 약 17.7%, 621만 주를 갖고 있는데 리움코첸 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약 620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당시 부산 방직의 시가총액이 500억 됐었으니까 리움코첸 지분만 팔아도 원금 확보가 좀 되는 거니까 그렇던 자산 가치, 즉 최소한 이 회사를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나지 않겠다. 그리고 리움코첸에 대한 어떤 밥솥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봤겠죠. 일본 기업과 일본에 있는 밥솥 회사와 국내에 있는 리움코첸과 비교해 보니까 품질은 똑같은데 리움코첸이 가격은 오히려 반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향후에 리움코첸이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결국은 부산방직 주가 자체도 지분법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샀다는 내용입니다. 놨다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 한다면 이분이 투자 철학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이분도 가치 투자입니다. 조금 전에 일단은 잃지 않는 투자. 정말로 금과 옥조 같은 돈을 3억을 대학 교수가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3억을 말해 또 돈까지 빌려가지고 대출까지 받았기 때문에 절대 투자를 해서 잃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기업의 가치, 자산 가치,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원칙으로 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잃지 않는 채권 같은 주식을 선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 같은 경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현재점에서 배당 수익률만 커버가 되면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쪽이고, 그리고 돈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어떻게 정말로 모은 돈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그래서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했는데, 이분이 그 주식 투자하는데 6가지 원칙이 좀 있더라고요. 6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들이 사지 않는 주식을, 강구한 주식을 산다는 거죠. 남들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는 주식을 산다는 쪽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남들이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주식을 다시 자기가 검증을 해가지고 그 방향을 검증을 해가지고 그 주식에 대해서 매매를 좀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처럼 자기가 잘 아는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투자를 한다는 게 이분의 어떤 투자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주주와 같은 방향, 이것도 이제 워런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쪽이요. 대주주와 같다는 자체는 주주들한테 가치를 인정해주는, 주주의 가치를 반영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않는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해서 간다는 쪽이고, 그 다음에 사양 부분 자체는 하방이 주가가 안 빠지고 상방이 하방이 닫힌다는 자체, 조금 전에 자산 가치를 먼저 본다는 거겠죠. 닫혀 있고, 그다음에 상방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위로도 약간 위에 제한적인 종목들을 매매하는데, 이분이 가장 먼저 고려한 분 자체는 주가가 하방이 지지가 좀 돼서 위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가장 강조한 부분 자체는 강한 멘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강한 멘탈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식을 충분히 분석하고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확실하게 자기가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붙이는 강한 멘탈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 주식 쪽에서 교수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위 동료들한테 종목 추천해 주지만 주위 동료들은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강한 멘탈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주가 빠지면 흔들려가지고 파는데,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강한 멘탈, 자신의 어떤 판단과 선택을 믿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수익을 낸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강조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또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도 이제 자산 가치를 감안해서 제가 올려드린 종목이, 제가 워런 버핏 종목이 이제 비싼 종목이 이제 사조산업이라든가 테린 포장하고 이런 아시아제자 성광이라든가 세방 이런 종목이 조금 전에 제가 워런 버핏 종목 중에서 나름대로 제가 자산 가치를 추천해드린 종목이 있고 수익 가치라서 성장 가치를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이들 종목들은 조금 전에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처럼 안정성, 먼저 자산 가치를 고려를 해서 안정성을 갖고 해서 추천한 종목들인데, 근데 이들 관련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리스크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같지만은 관련 종목들의 수익이 탁월하게 뛰어나다는 거죠. 즉, 안정성 있는 종목 자체가 로우 리스크인 종목 자체가 수익이 안 날 것 같지만 지나가서 보면 수익이 좀 많이 좀 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볼 수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전개된 종목 중에서 자산 가치를 고려한 종목 중에서 안 움직이다 움직인 종목이 선광이라는 종목이 어제 오늘 신고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자산 가치 관점에서 조금 전에 테린 포장이라든가 사소산업이라든가 아세아자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나름대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김봉수 교수처럼 자회사에 대한 가치를 보고 접근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좀 언급해 좀 드리도록 할 거고, 들어갈 거고. 최근에 이제 레전드형 종목 중에서도 이제 그런 종목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레전드형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안정성을 고려해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사조산업이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한샘하고 진양홀딩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선창산업이라고 그랬죠. 이런 종목은 제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강조했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물론 이제 주가가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안정성은 아니죠. 주가 많이 떴기 때문에. 진양홀딩스도 주가가 좀 떴기 때문에 선창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약간의 어떤 안정성이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건설학이라든가 KC홀딩스라는 자체는 수익성 측면에서 제가 드렸던 부분입니다. 약간의 공격적인 투자가들한테 권해드렸던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투자자를 위한 조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어떤 오늘 강의 내용 가지고 부합할 것 같은데, 지금보다 나은 투자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시장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김봉수 교수도 공부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2막 2장도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2막 1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